2023년 가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아저씨, 이 고등어 비린내 나는데요? 신선한 거 주세요. 30대 초반 여자의 목소리가 수산시장에 울려 퍼졌다. 한지민 32세. 평소엔 조용하지만 부당한 일에는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아가씨,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건데 뭔 소리야? 아침에 들어왔으면 왜 이렇게 눈이 뿌옇고 배가 흐물거려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 아가씨 제법인데 하는 표정들이었다. 에이, 까탈스럽게. 그럼 안 사도 돼. 네, 안 살게요. 옆 가게 가면 되니까요. 지민이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파마머리에 형광 핑크 바람막이를 입고 손에는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어깨를 으쓱이며 걸어왔다. 아, 강 사장님. 이 아가씨가 트집을 잡아서. 트집? 손님이 신선한 생선 달라는데 그게 트집이야? 어디 내가 봐. 어이고, 이거 언제 들어온 거야? 아무리 봐도 이틀은 됐는데? 아니, 그게. 김 사장,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우리 시장 망하게 할 거야? 여자의 기세에 눌린 상인이 결국 신선한 고등어로 바꿔줬다. 아가씨, 여기 시장은 이렇게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강순옥이야. 이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3개월 후, 지민은 남자친구 민우석 34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우석의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다. 지민아, 우리 엄마가 좀 활발하시긴 해. 괜찮아. 나도 조용한 사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특이하셔. 근데 마음씨는 정말 좋으시거든. 잠실의 한 한정식집. 지민과 우석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활짝 열렸다. 우석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민은 고개를 돌렸다. 이 목소리. 어머, 그때 그 아가씨. 사장님. 강순옥과 한지민이 서로를 알아봤다. 우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지민이 알아요? 알지. 시장에서 만났잖아. 세상 참 좁네. 지민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장에서 만난 그 사장님이 시어머니라니.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순옥은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나오고 순옥이 말문을 열었다. 지민아, 우석이가 너 좋다고 난리더라. 똑 부러지고 맘에 든다고.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야. 내가 봐도 네가 괜찮아. 시장에서 봤을 때부터 이 아가씨 기 있다 싶었거든. 우석이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왜 좋은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민아,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로 와야 해. 네. 우리 집이 잠실인데 여기서 가깝잖아. 신혼집 우리가 전세금 보태줄게. 지민은 당황했다. 첫 만남에서 벌써 신혼집 얘기까지. 어머님, 그건 저희가. 뭐, 어머님? 그냥 어머니라고 해. 어머님은 왠지 딱딱해. 어머니,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에이, 요즘 집값이 얼만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민은 슬며시 우석을 쳐다봤다. 우석은 미안해라는 표정을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옥이 지민의 팔을 잡았다. 지민아, 나 이런 사람이야.
말이 좀 많고 오지랖이 넓어. 근데 맘은 따뜻해. 네, 어머니.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킬 거야. 나도 시집살이 해봐서 아는데 그거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니도 편하게 생각해. 순옥의 눈이 진지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집 와서 밥 먹어줘. 그것만 지켜주면 돼. 지민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아. 우리 며느리 복 터졌다. 순옥은 지민의 등을 탁탁 치며 웃었다. 그날 밤 지민은 우석에게 말했다. 어머니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아. 그치? 엄마 말은 좀 거칠어 보여도 속은 깊어.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뭔데?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면 어떡하지? 우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엄마가 좀 외로우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지민은 그제야 순옥의 상황을 이해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순옥은 생각보다 간섭을 하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도 지민 맘대로 고르라고 했고 예단도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 예단이 뭐가 중요해. 니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하객 명단을 정할 때도 순옥은 의외로 간단했다. 우리 쪽은 친척들 빼고 친한 사람들만 부를게. 50명 정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왜 불러?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 지민은 순옥이 점점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순옥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민아, 나 내일 니네 집 갈게. 네? 왜요? 패백 음식 연습 좀 시켜줘야지. 네가 만들 줄 알아? 아,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내일 10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시작됐구나. 다음날 10시. 순옥이 큰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자, 이게 우리 시댁 패백상이야. 대추, 밤, 육포. 다 있지? 네, 어머니. 근데 지민아, 네 명절 음식 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게 뭐야? 잡채? 전? 네. 그럼 식혜는? 수정과는? 지민은 당황했다. 식혜와 수정과는 해본 적이 없었다. 그건 못 해봤어요. 순옥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오늘부터 특훈이야. 네. 결혼하면 명절마다 해야 하는데 어떡해. 자, 시작. 그날부터 지민의 특훈이 시작됐다. 순옥은 엄격했다. 대추는 이렇게 씻고, 밤은 저렇게 삶고, 육포는 이만큼씩 썰고. 아니, 지민아, 그게 뭐야? 대추가 왜 그렇게 떨어져?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다시 해. 3시간 동안 연습하고 나서야 순옥이 만족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수고했어. 지민은 녹초가 돼서 소파에 쓰러졌다. 이게 시작이구나. 결혼 2주 후, 지민과 우석은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순옥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일주일 만에 깨졌다. 따르르르.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민이 문을 열자 순옥이 서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민아, 미안한데 며칠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네.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기사가 오늘 와서 고친다는데 3일 정도 걸린대. 지민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순옥은 짐을 들고 들어와 안방을 둘러봤다. 여기가 너희 방이구나. 아담하네. 작은 방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쓰세요.
고마워, 며느리. 그렇게 순옥의 3일 동거가 시작됐다. 첫날 저녁, 우석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식탁에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보일러 고장나서 며칠 신세 좀 질게. 아, 그러세요. 우석은 지민을 쳐다봤다. 지민은 괜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중에 순옥이 말했다. 지민아, 네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이 된장찌개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말이야,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을 때는 먼저 볶아서 넣어야 해. 그래야 덜 무너져. 네. 그리고 애호박은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지니까 마지막에 넣고. 지민은 젓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음식 맛있게 먹어요. 지적은 나중에 해주세요. 순옥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그래, 미안. 입버릇이야. 앞으로 조심할게. 둘째 날, 지민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순옥이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일하고 있어요. 아, 미안. 조용히 할게. 하지만 순옥은 청소가 끝나자 빨래를 돌렸고 빨래가 끝나자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괜찮아. 나 가만히 있는 거 못 참아. 손이 근질거려. 지민은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3일. 3일만 참자. 셋째 날 저녁. 우석이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다. 지민과 순옥 둘만 집에 있었다. 지민아, 우리 치맥 시켜 먹을까? 네. 뭐야, 너 치맥 안 좋아해? 좋아하긴 한데. 어머니가 그런 거 좋아하실 줄은. 나도 사람이야. 치맥 좋아하지. 자, 시키자.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치킨을 주문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다. 어머니, 맥주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소주도 괜찮아. 근데 오늘은 맥주가 땡기네. 캬, 시원하다. 처음으로 편하게 마주 앉은 두 사람. 맥주 2캔을 마시고 나니 순옥이 말문을 열었다. 지민아, 너 우리 우석이 진짜 좋아? 네, 어머니. 다행이다. 우석이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키웠거든. 고생 많이 했어. 지민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러셨구나. 우석이가 중학교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어.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순옥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때부터 내가 시장에서 장사 시작했어. 우석이 대학 보내려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지. 어머니, 그래도 우석이가 잘 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자고. 그런 우석이가 너 만나서 행복해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도 우석 씨 잘 모실게요. 고마워, 며느리. 그리고 미안해. 왜요?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버릇이야, 버릇. 혼자 살다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지민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오지랖도 사랑이에요. 저 알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넷째 날, 순옥의 집 보일러가 고쳐졌다는 연락이 왔다. 지민아, 나 오늘 집에 갈게. 그동안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어머니. 짐을 싸는 순옥을 보며 지민은 생각했다.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네. 아니, 오히려 정이 들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순옥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제가 요리 연습 좀 더 할게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순옥이 지민을 꽉 안아줬다. 그날 저녁 우석이 퇴근하고 집에 왔다. 엄마 가셨어?
응, 보일러 고쳐졌대. 힘들었지? 미안해. 아니, 괜찮았어. 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무슨 얘기? 아빠 얘기. 우석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 응, 얼마나 힘들게 너 키우셨는지. 우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평생 나 때문에 재혼도 안 하셨어. 그냥 나만 보고 사셨지.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 해. 우리가, 지민은 우석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잘하자. 같이, 결혼 4개월째. 지민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집안일은 엉망이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도 야근이야. 또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야. 어쩔 수 없어. 다음 주까지 끝내야 해. 우석도 이해하려 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지민이 퇴근한 건 밤 11시였다. 집에 도착하니 우석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장을 본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아, 내일은 꼭 장 봐야 하는데. 지민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따르르르. 또 초인종이 울렸다. 아침 7시였다. 누구야? 문을 열자 순옥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 2개. 어머니, 이 시간에 우석이한테 전화 왔더라. 냉장고가 텅 비었다고. 그래서 장 봐왔어. 지민은 민망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퇴근하고 살려고 했어요. 언제 퇴근하는데? 또 밤 11시에? 순옥은 냉장고에 채소와 고기를 넣으며 말했다. 지민아, 네 건강 생각 좀 해.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나 아침 해줄 테니까 씻고 나와. 지민은 순옥의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민은 거의 매일 새벽에 들어왔다. 그리고 순옥도 거의 매일 아침에 나타났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네 밥도 안 먹고 일하는데 내가 가만 있어? 저희 일인데 어머니가 매번 오시면. 니네 일이 곧 내일이야. 우석이도 제대로 못 먹고 있더라. 지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오세요. 순옥이 멈칫했다. 뭐, 매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어른이에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너희가 걱정돼서. 걱정 마세요. 저희 괜찮아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다. 어머니, 됐어. 알았어. 문이 닫혔다. 지민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며칠 후 순옥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은 불안했다. 우석에게 물어봤다. 엄마 괜찮으시대? 글쎄, 전화했는데 별 말씀 안 하시던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지민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그 주말, 지민은 시장에 갔다. 순옥의 가게로. 어머니, 순옥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지민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곧 손님에게 집중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손님이 가고 나서야 순옥이 지민을 봤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지난번에 소리 지른 것. 순옥은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다. 괜찮아. 네 말이 맞았어. 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니네도 신혼인데 내가 매일 가는 건 좀 그랬어. 미안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근데 말이야. 순옥이 지민의 손을 잡았다. 네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 나는 네 엄마니까. 그 말에 지민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요. 알아. 일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순옥을 집으로 초대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할게요. 네가 괜찮아? 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해드릴게요. 지민은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잡채. 순옥은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맛있는데? 정말요? 그럼 많이 늘었어. 우석도 거들었다. 엄마, 지민이 요즘 요리 진짜 잘해요. 순옥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 대견하네. 식사를 마치고 순옥이 말했다. 지민아, 앞으론 한 달에 2번만 올게. 어머니, 괜찮아요. 자주 오세요. 아니야. 니네도 니네 생활이 있잖아. 나는 그걸 존중할게. 하지만 대신 내가 힘들 때는 니네가 와줘. 약속?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결혼 8개월째. 지민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사에서 승진했다. 순옥도 약속대로 한 달에 2번만 방문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아,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건강검진. 결과는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재검사 받으래. 지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이상한데요? 폐에 뭔가 있대. 크진 않은데 확인해 봐야 한대. 언제 재검사 받으세요? 다음 주.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가도 돼. 안 돼요.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재검사 당일. 지민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순옥과 함께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옥은 태어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뭐 큰일이겠어. 하지만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순옥이 지민을 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고마워, 며느리야. 1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양성입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순옥이 말했다. 나 진짜 무서웠어. 저도요, 어머니. 혼자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우석이 남겨두고 가는 게 무서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오늘 네가 와줘서 든든했어. 정말 고마워. 지민은 순옥을 껴안았다.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 지민과 순옥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민은 주말마다 순옥을 챙겼다. 병원 정기검진에도 빠짐없이 동행했다. 우석이 지민에게 말했다. 여보, 고마워. 엄마가 네 얘기하면서 눈물 글썽이시더라. 당연한 일인데 뭘.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네가 진짜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 거잖아. 가족이잖아요, 원래. 우석은 지민을 꽉 안아줬다. 어느 일요일, 지민과 순옥이 둘이서 시장에 갔다.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오늘은 네 먹고 싶은 거 사자.
두 사람은 시장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샀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순옥이 멈췄다. 지민아, 떡볶이 먹고 싶다. 여기서요? 응. 시장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맛있다, 그지? 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순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아, 나 말이야. 왜요? 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요? 처음에 너무 들이댔잖아. 니네 신혼인데 맨날 찾아가고. 어머니, 나도 알아.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 니네한테 기대고 싶었어. 지민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시면 좋아요. 진짜로. 정말? 네. 어머니는 제 친엄마 같아요. 아니, 어떨 땐 더 편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민아. 네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가 복 받았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복 받았어요.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옥이 말했다. 우서가, 지민이. 나 말이야,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 나, 너희 근처로 이사 가도 될까? 지민과 우석이 서로를 쳐다봤다. 같은 동네 말이에요? 응. 같은 아파트는 부담스럽고 옆 단지 정도? 우석이 대답하기 전에 지민이 먼저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 오히려 좋죠. 정말? 네. 가까우면 제가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순옥은 활짝 웃었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결혼 1년. 순옥은 약속대로 같은 동네로 이사 왔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어머니, 이사 축하해요. 지민과 우석이 떡과 과일을 들고 순옥의 새 집에 왔다. 고마워. 여기 괜찮지?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다. 충분해요. 혼자 사시기엔 오히려 좋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순옥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가까워서 좋다. 니네 보고 싶으면 바로 올 수 있잖아. 저희도요, 어머니.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이 순옥의 집에 갔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지민아. 왔어? 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 유튜브요? 응. 요즘 요리 유튜브에 빠졌어. 신기하더라.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 지민은 웃었다. 어머니, 유튜브 하나 만드실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잖아요. 순옥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시작해봐요. 그날부터 순옥과 지민의 유튜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3개월 후, 순옥인의 부엌 채널이 오픈했다. 첫 영상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알려주는 김치찌개 비법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시어머니랑 며느리 케미 대박이에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하나요, 유유. 두 분 관계 정말 보기 좋아요.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었다. 순옥은 신이 났다. 지민아, 구독자가 또 늘었어. 대박이에요, 어머니. 다음 영상은 뭐 할까요? 잡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좋아요.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우석은 카메라맨 겸 편집자가 됐다. 야, 우석아. 각도 좀 잘 잡아. 엄마, 제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더 예쁘게 찍어줘야지. 지민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리 집 요리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순옥님과 지민님을 출연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방송이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콘셉트인데 두 분이 딱이실 것 같아서요. 지민은 순옥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방송 출연 제의가 왔어요. 뭐, 방송? 네. 우리 같이 나갈래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민아, 네 괜찮겠어? 회사 다니는데. 괜찮아요. 주말 촬영이래요.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보자. 방송 촬영 당일. 두 사람은 처음으로 TV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긴장되네. 저도요, 어머니. 괜찮아. 우리 평소처럼만 하면 돼. 촬영이 시작됐다. 주제는 우리 집 대표 음식이었다. 순옥과 지민은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배운 요리죠. 맞아. 처음엔 고기를 너무 오래 삶아서 질겨진 적도 있었지. 어머니,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케미에 스태프들이 웃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다. 두 분 정말 좋으세요. 다음에도 꼭 모시고 싶네요. 정말요? 네. 시청자들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순옥인의 부엌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어머니, 구독자 10만 돌파했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야? 순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네 덕분이야, 지민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요리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석이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대단해. 며칠 후 지민의 친정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다. 엄마, 오랜만이야. 그래, 우리 딸. 잘 지냈어? 응. 엄마도 건강하시지? 그럼.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랑 잘 지내? 응, 엄마. 정말 잘 지내. 정말 힘들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친엄마 같아.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 그때 순옥이 나타났다. 사돈 되시는 분 오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민의 어머니는 순옥의 밝은 에너지에 약간 압도됐다. 사돈, 우리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제 딸이나 마찬가지인걸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중에 순옥이 말했다. 사돈, 우리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잘 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우리 서로 딸 바꿔서 키운 것 같지 않아요? 두 어머니가 웃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날 밤, 지민과 우석이 누워서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지? 그러게. 우리 엄마가 네 엄마 같고, 네 엄마가 우리 엄마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지민은 우석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1년 후, 순옥인의 부엌은 구독자 50만을 돌파했다. 지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와 방송 활동에 집중했다. 순옥과 지민은 요리책도 출간했다. 제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부엌 이야기였다. 출판 기념의 날, 순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습니다. 세상을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생겼습니다.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엔 지민이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엔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제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예요. 그리고 진짜 엄마가 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엄마.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순옥, 지민, 우석, 그리고 지민의 친정 부모님까지. 자,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자. 순옥이 말했다. 그리고 내년엔 손주 기대해도 되지? 엄마. 우석이 소리쳤지만 모두가 웃었다. 지민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순옥도 생각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미운 정, 고운 정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